여기서 잠시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 물체, B 물체가 질량 M1, M2 상태로서 오른쪽으로 V1, 오른쪽으로 V2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V1, V2가 다 속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A는 왼쪽으로 간다, B는 왼쪽으로 간다, 뭐 그런 것들 나왔을 때는 요 값들 다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하면서 일반적인 식에서 계산 과정만 조금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물체 편의를 위해 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력 자체도 B가 더 빠르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은 생각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두 물체 A와 B의 질량 중심이라는 거는 어디 있겠느냐? A 물체의 질량은 여기 M1 뭉쳐 있다고 보고요. B라는 물체의 질량은 여기 다 뭉쳐 있다고 본다면은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물체들의 질량비의 어떻게 보면 역수로 요거 M2 대 M1 되는 요런 지점에 있겠죠. 질량이 A가 M1이 더 클수록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은 A 쪽에 더 붙어 있을 거니까 그 비율이 M1, M2 질량에 대해서 A로부터 M2 대 M1 되는 곳에 있을 거다. 그렇다는 비율 자체가 일정할 거기 때문에 질량비 때문에 질량 중심의 위치는 일정할 거기 때문에 A와 B가 가까워져도 그 현재 가까워진 거리에 A로부터 M1, M2 대 M1 되는 그런 지점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속도로 움직일까? 라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 속도, 질량 중심의 절대 속도는 얼마일까라는 거를 보려면은 일단 이런 생각 먼저 할게요. A 물체도 V1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A에 대해서 B는 상대 속도 V2-V1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A를 고정시켜 놨을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V2-V1이라고 나온다면 그러면은 요 안에 모든 공간 지점들이 있을 때 그 특정 위치들의 자 A는 지금 0m/s라고 보는 B의 상대 속도 요렇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지점들의 각 지점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A를 정지시켜 놨다고 봤을 때 상대 속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에 대해서 중앙 지점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절반 속도로 갈 거고 10분의 1 지점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10분의 1 속도로 가는 걸로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있을 때 질량 중심의 속도는 질량 중심 여기쯤 있다라고 했을 때 질량 중심에 역시 A에 대한 속도 값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에 대해서 요 지점 M2 대 M1 거리 지점이니까 요 질량 비율 그거 이용해 가지고 M1 플러스 M2 분의 M2라는 속도로 A에 대한 상대 속도로 질량 중심이 움직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량 중심에 A에 대한 상대 속도가 이와 같이 나오니까 질량 중심의 절대 속도 라지 V 값은 A의 속도 자체 V1 더하기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곱하기 M1 플러스 M2분의 M2 이렇게 해서 질량 중심의 절대 속도를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조금 정리해 봅니다. V1 자체 더하기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니까 V2-V1 곱하기 뒤에 이런 질량 B에 대한 분수값 써주면 되겠는데 자 요거 통분해 봅시다. M1 플러스 M2 분해 이렇게 하면은 뭐 요건 그대로 있을 거고요. 요거 곱해주면은 M1V1 더하기 M2V1
요거 풀어 써줍니다. 더하기 M2V2 빼기 M2V1 하면서 정리된 식을 봤더니 M2V1이라는 거는 이렇게 빠지면서 결론 질량 중심의 절대 속도는 M1 플러스 M2 분의 요거 더한 값인데 이게 뭐예요? 요거 더한 거 이게 뭐예요?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죠.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M1 더하기 M2 요거를 좌변으로 이제 이항시켜주면은 두 물체 같이 움직일 때 모든 물체들의 전체 질량의 총합 곱하기 질량 중심의 절대 속도는 M1V1 A의 운동량 더하기 M2V2 B의 운동량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식 질량 중심의 속도는 질량 중심 전체 질량이 마치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봤을 때의 그 운동량이 실제 움직이는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물체가 2개 아니라 3개, 4개 더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두 물체의 충돌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와 B 움직이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질량 중심의 속도가 있을 거고 A, B 충돌했어. 각각의 물체 충돌하고 속도 바뀌었어. 그래서 멀어질 때 어떻게든 멀어질 때에 현재 얘들 사이에 질량 중심의 절대 속도 V 프라임이 있을 건데 어느 순간에 어떤 질량 물체의 속도가 어쨌든 간에 그때 질량 중심의 운동량은 전체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 한 운동량의 현재 합과 같을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돌 전 이랬다 치고 충돌 후에 바뀌는 건 뭐예요? 총질량 변함없고 질량 중심의 속도가 바뀌었다 치면은 A와 B의 속도도 바뀌었다 치면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이와 같은 충돌에서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우변 요 값이 전부 다 보존되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와중에도 질량 중심의 속도는 등속 운동이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 전후에 질량 중심이라는 그 가상의 위치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얘기하던 거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그것도 알아볼 겁니다. 물체 간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된다면 에너지 얘기는 지금 한 적 없습니다.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된다면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물체들의 질량 중심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앞에서는 계속 A가 빠르고 B는 느려서 가다가 충돌하고 다음에 뒤로 튕겨나갈 수도 앞으로 튕겨나갈 수도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서 이거 속도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0m/s, 마이너스 3m/s 속도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해서 각각의 움직임의 방향을 표현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움직임의 방향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도 완전 탄성 충돌, 탄성 충돌 또는 비탄성 충돌도 설명은 되기는 하는데 일반식으로 다 전개가 돼요. 그러는데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자, 상대성 원리 질량 중심의 속도를 알고 있고 질량 중심을 따라가는 관찰자를 생각을 해봅니다. 질량 중심의 속도로 따라가는 관찰자를 생각을 해보면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을 하러 갈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는 질량 중심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래서 질량 중심 기준으로는 A가 VA라는 속력으로 오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B는 VB라는 속력으로 왼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충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질량 중심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충돌할 상황이라면 서로가 질량 중심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을 거다.
말하자면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VA라는 크기, 왼쪽으로 VB라는 크기를 가진다고 합시다. 자, 요거는 속도 아니에요. 속력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요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충돌하고 나면 두 물체는 이렇게 질량 중심은 계속 가만히 있는데 충돌한 다음에는 당연히 서로 충돌했으니까 이제 멀어질 차례니까 질량 중심에 대해서 멀어지는 속력이 왼쪽에서 오던 것은 왼쪽으로 가기를 VA'으로 오른쪽으로 VB'이라는 속력으로 질량 중심부터 멀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좌표계를 이렇게 질량 중심을 따라가는 좌표계 관찰자를 상정을 하게 되면은 충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요걸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속도가 계속 0이다 하면 이것도 일정해야 되니까 제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개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가능하냐면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은 계속 보존되고 있었어요. 운동량은 합이 보존되고 있었는데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오고 있는 그 에너지의 합, 나에게서 멀어지는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 탄성 충돌이다. 손실이 있다, 비탄성 충돌이다 라고 할 건데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요거는 자, 주의해야 되는 거 역시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돼요.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의 손실이 최대일 경우다 라고 합시다. 에너지 손실이 최대. 무슨 얘기냐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완벽하게 소멸된다, 완벽하게 손실된다 라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두 물체가 뭐 에너지 손실이 있겠구나 싶은데 에너지 손실 값이 완전히 네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합이 다 손실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한 다음에 정지해야지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두 물체가 움직이다가 충돌했더니 갑자기 정지해.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돌 후에 에너지가 모두 손실된다라는 것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닙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과정에서 뭐 극히 예외적인 경우 빼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해서 에너지가 완전히 제로로 된다면은 운동량 보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 최대일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 손실이 최대일 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따져야 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될 또는 정지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관성계를 그렇게 잡으면 좌표를 그렇게 잡으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오는 운동 에너지의 합, 멀어질 때 운동 에너지의 합, 그게 합이 일정하구나, 똑같구나, 탄성 충돌. 좀 나한테서 각자 느리게 멀어지네, 비탄성 충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손실했을 때라고 하는 거는 질량 중심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얘네들이 오다가 충돌한 다음에 나한테서 양쪽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각자가 움직여야 될 텐데 질량 중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관찰하고 있을 때는 충돌한 다음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네 라고 할 상황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속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질량 중심의 좌표계에서 볼 때에는 에너지 손실이 최대일 때 두 물체는 충돌한 다음에 붙어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 좌표계에서는 보일 경우가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한 후 서로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에너지 손실이 최대일 때인데 그럴 때는 언제냐? 두 물체가 가다가 충돌을 했는데 둘이 이제 멀어지질 않아. 그러면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움직인다 뭐예요? 둘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상대 속도가 충돌 후에는 제로다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물체의 충돌 전 상대 속도의 크기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어차피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분모가 뭐든 제로로 나올 경우라서
완전 비탄성 충돌 에너지 손실이 최대일 때에는 반발 계수가 제로이다 라고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군더더기 설명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크기니까 뭐 0보다는 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 엄밀하게 따져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이제 수식적으로도 완벽하게 또는 물리적으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